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 군위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비가 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9.1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은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18도, 김천 15도, 포항은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오늘 대구 24도, 안동 23도, 포항은 25도 예상되고요. 김천은 오늘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낮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계속해서 낮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며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체감하는 전지구적 화두가 됐습니다. 기후위기를 몰고 온 탄소, 이 탈탄소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을 찾는 국제포럼이 포항에서 이틀간 열리는데요. 산업도시 포항은 탈탄소 달성은 물론 국제포럼과 같은 전시 컨벤션을 도시 성장의 축으로 삼고자 야심찬 첫 발을 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관세 전쟁과 탈탄소 압력,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계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유럽 철강 중심지 룩셈부르크가 철강 산업을 버리고 금융허브로 전환해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고 해서 포항이 룩셈부르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철강을 포기하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US 스틸을 되살리려고 기를 쓰고 일본이 포스코에 밀린 신일본 제철에 2035년까지 3조 엔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포항도 예외일 수 없는 지방 소멸 시대. 포항은 수소 환원 제철 등 녹색 투자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포항이 고부가 철강, 그다음에 그린 스틸, 배터리, AI 등등 연관 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고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산업계, 학계. 기후위기 극복에는 도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온실가스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만큼 포항이 나서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지역정부,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포럼이 매우 중요하고 포항시는 전시 컨벤션 센터인 포엑스가 내년 말 완공되면 이 같은 국제 포럼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보스 포럼처럼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 또 관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논의하는 그런 포럼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에서 처음 열린 세계 녹색성장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산업계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녹색성장 협력 전략,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실천, 해양 생태계 블루 카본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에 따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포항지진범대본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촉발지진범대위는 대법원 상고를 전제로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 스스로 촉발지진이라고 해놓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소재 3개 그룹사에 1조 원 가까운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을 기회로 삼아 선제적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철강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양대 축으로 떠오른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매출이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고 2천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올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제시한 2030년 개항 목표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홍준표 전 시장과 측근들은 정치적 야망을 좇아 대부분 떠나버리고 대구시 권한대행 체제와 시의회가 뒷수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건의한 대선 공약 1호이자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업의 핵심인 11조에서 13조 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애초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특수 목적법인 구성 방식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여의치 않자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해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에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TK 신공항 2차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2030년 개항 목표가 실현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수년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수년되면은 결국은 공기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공항 자체가 지금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데 뭐 이제 국회에 적어도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래 돼도 2030년에 개항 계속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구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 아주 타이트한 상태라고 보시면 지금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저희가 2030년까지는 완공하겠다. 상황이 점점 악화하자 사업비 조달 방식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질책과 함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부산 가덕도처럼 처음부터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굳이 SPC 구성과 공자기금 융자라는 무례한 방식을 통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냐는 얘기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시 재정에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스크를 대구시가 왜 끌어안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여유를 안고 얼마든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서 최근 경상북도가 신공항 공동 시행자 자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세 곳을 공동 위수탁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중은행 대출로 사업비를 충당하자고 제안한 것은 신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한 현실태를 반영합니다. 최근 중대한 변수도 생겼습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계약 절차를 중단해 개항 시기가 연기될 조짐을 보이면서 돈줄을 쥔 정부 입장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공항 건설 추진에 열을 올린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사업의 동력 저하는 예견됐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정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많이 이루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등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인 TK 신공항 건설 사업. 대선 일정으로 갑자기 맡은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 체제가 2030년 개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주요 장소 건물과 외벽에 붙여집니다. 경북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와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선거 벽보를 도내 7,200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 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20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고 10대 정책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분야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데 경상북도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와 2024년 목표 달성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은 5대 분야에 52조 원 규모의 100개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총 67개 사업을 완료했고 3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경북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은 농민보다 피해 보상이 더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불탄 나무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십 년 된 나무에서 나던 송이 보상은 최대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임업인이 된 김영옥 씨. 종일 산에서 일하며 송이산을 가꾸고 표고버섯과 고사리를 키웠습니다. 요래 잘라보고 또 그 다음에 송이 나는 거 보고 자르고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 하나까지도 함부로 안 치거든요. 송이산에는 고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산불은 송이는 물론 아끼던 고목까지 김 씨의 소유 산림 19헥타르를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조경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갖다 옮기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팔 건 아니지만 그 줄로 얘 이름이 5천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안동 시내의 한 음식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힘내 일해보지만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희망을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송이는 복구단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2인 기준 생계비 20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송이를 제외한 임산물 8개 품목에 대해선 국가가 씨앗과 묘목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준다지만 임산물은 나무 특성상 재배에 수년이 걸립니다. 비교적 생장이 빠른 산양삼도 5년은 넘겨야 하고 수액과 송이를 얻으려면 나무의 수령이 수십 년은 돼야 합니다. 생전에 복구가 완료될지도 불투명한데 피해 나무를 베는 정리 작업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헥타르당 조림비를 1,50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도 이보다 2배 가까이 드는 제거비 지원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습니다. 임업인들은 농업처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기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 피해 면적 조사에 그쳤는데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림만이라도 수종별 피해 그루 수와 수령을 조사해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농업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보상도 되고 보험도 되는데 우리 임산물이나 이 목재 이것도 농업 경영체에 다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보상도 아예 접수도 안 받고 또 산정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임업인들은 자체적으로 경북 산불 임업인 피해자 협회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생존권 보장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도로 복구에 속도를 냅니다. 최종 확정된 도로 분야 복구비는 국비 117억 원을 포함해 총 160억 원으로 위임국도 2개 노선 14지구, 지방도 8개 노선 28지구의 복구 사업을 벌입니다. 3월 초대형 산불로 도로 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는 응급 복구를 우선 시행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이번에 복구비를 확보함에 따라 낙석이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도로 비탈면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출연금 10억 원을 내놓은 가운데 특별출연금은 기존 출연금과 함께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산불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경북버팀금융의 2차 보전을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 안에서 2년간 무이자 혜택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장소들이 관광 코스로 재탄생했습니다.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시가 소설 속 주요 장소를 탐방하는 소년의 길 인문 투어를 마련한 건데요. 투어 참여는 이번 주말부터 가능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 북구의 중흥도서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빨갛게 밑줄이 쳐져 있고 동호야라는 글씨에는 문재학이라는 메모도 보입니다. 동호의 실제 인물인 문재학 열사의 부모님이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책을 광주시에 기증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필사나 그게 좀 피처럼 희생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좀 애잔하고 중흥도서관이 있던 자리는 문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과거에 살았던 곳으로 한강 작가가 소설을 쓰기 전 김 여사를 만나러 찾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주시는 5.18 45주년을 맞아 소설의 배경이 된 상징적인 장소들을 탐방할 수 있는 소년의 길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 효동초등학교 일대 등도 하나의 관광 코스에 담겼습니다. 헬기 사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일빌딩 등 5.18 사적지들도 한데 묶여 여행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슬펐어요. 광주시는 시민들이 소설 속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소설에서 해당 장소가 언급된 부분을 발췌해서 책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가 다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오케이가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예. 소년의 길 인문 투어 프로그램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무료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올해 포항 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규모가 4,651건에 11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오천읍과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등 군용 비행장 지역과 군사격장 인근의 흥해읍, 장기면 일부가 군소음 피해 보상 지역입니다. 울릉도의 전통 어선인 떼배 태아호가 울릉도 북면 현포리 항구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울릉군은 떼배를 이용한 울릉도 돌미역 채취 계승 사업이 2021년 동해안 최초의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떼배 제작에 착수했으며 건조한 떼배 태하호는 체험학습과 축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떼배는 안반이 많은 울릉도 연안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던 전통 어선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어업 활동은 물론 연안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와 수산물 유통 사범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픈마켓과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어구나 미인증 선박 통신 장비, 고래 등 불법 수산물의 거래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해경은 불법 제작된 작살은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고 있어 국민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경북 출신 김형동, 임미애 의원은 여야 간사로 각각 선출돼 피해 복구와 입법 대응에 나섭니다. 산불 특위는 산불 이재민들의 삶은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 상태라며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 산불 재난 종합 대책 수립을 예고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 군위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비가 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9.1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은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18도, 김천 15도, 포항은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23도, 포항은 25도 예상되고요. 김천은 오늘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낮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구미는 17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4도, 구미는 2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8도, 의성은 1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3도, 의성은 24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계속해서 낮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며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